구멍이 작전 6부 시작할게요. 아침에 1부는, 5부는 또 신 대표님과 함께 하셨죠? 지금 이제 연휴 잘 쉬시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잘 쉬셨나요? 연휴는? 잘 쉬셨죠? 예. 바람소리님, 정종화님, 바람바람님, 예, 반갑습니다. 장이 좀 심심하죠? 예. 붙이긴 붙이는데 조금 심심할 거예요. 예. 심심하게 붙이고 있을 겁니다. 심심하게 붙이고 있고. 핵심은 오늘 환율이 좀 변동이 컸죠. 예. 환율 강세가 좀 변동이 크고, 아침에 이제 원전 쪽은 원래 금요일날 세론이 나왔다가, 예, 이미 이제 지난 금요일날 5월 2일이었죠. 예. 이날 세론 나오고, 아침에 이제 하락했다가 붙였죠. 예. 요 정도만 보면 되고, 방산조선은 계속 강하고, 예. 오늘은 정권건설 금융은 조금 이제 숨고르기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미디어 이쪽 전력 쪽은 여전히 강세고, 반도체도 제가 5월에 볼만하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 종목이고. 그래서 지금 장 잠깐만 보고 오면, 오늘 증시가 요렇게 오전에 이제 좀 5일선 찍고 올라왔습니다. 장현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오전 같이 계속 보는데, 요렇게 주가 관점에서 요렇게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하잖아요. 요런 건 되게 강한 거예요. 코스닥은 지금 조금 약할 겁니다. 요건 이제 알테오젠도 좀 낙폭은 좁혔는데, 바이오 제약주들이 조금 안 좋은 게 좀 있죠.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예, 그런 게 좀 없잖아요. 있어서 장은 좀 심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볼이라 그러는데, 볼은 지금 보면 대략 고가 343, 저가 약간 대충 나왔어요. 대충 나왔고, 수급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300억 정도 조금 사고 있고, 코스닥은 좀 팔고 있습니다. 아마 제약바이오 같아요. 좀 팔고 있고, 선물은 크게 변화가 없고, 원래 10시 정도 되면 3,000개 이상 이상 움직이는데 변화가 없고, 옵션 쪽은 스트랭글 매도, 가돌이, 주식 선물은 매수, 이런 코스피 선물을 매수한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19만원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강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주식인 방송할 때 하이닉스 저점 찍었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도체 쪽가 지금 약간 하이닉스 위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거 들어오면 최근에 좀 빠진 종목 중에서 뭐 이런 거 다 들어와요. 한미 반도체도 조금 들어오고, 조금씩, 예, 조금씩, 뭐 TLB도 그렇고, 주성도 그렇고, 조금씩 세지는 않습니다만은 ISC도 그렇고 조금씩, PSK 홀딩스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어제 일주 중에서 가장 미국에서도 안 좋았던 게,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되게 안 좋죠. 밤새. 이거는 이제 하루 전날이었는데, 일라이딜리도 좀 많이 내려왔고, 뭐 이게 어법인가?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모크나 뭐 암젠이나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의약품 관세 이야기가 있었죠. 시장 관점에서 어디 갔냐, 여기는 없는데 의약품 관세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차익 매물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보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가 한미약품이 있었는데, 한미약품도 조금 주춤되고 있고, 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유한양은 이 이제 처지는 차트예요. 유리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처지는 힘이에요. 이런 게 좀 있고, 큰 관점에서는 오늘 이제 제일 큰 화두는 환율이 많이 내려간 거예요. 환율이. 이게 좀 특이한데, 엔화도 약간 강세인데, 아시아 통화가 좀 강세를 많이 보인 게 있어요. 중국의 위안화도 꽤 강세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오늘 1,300원대로 툭 들였습니다. 원래 이제
그 연휴 기간에 환율 쪽에서 이쪽에서 떨어지는 게 없잖아 있었어요. 여기 보면 대만 달러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1370원대까지 갔었는데 달러를 상당히 강력하게 매도를 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올라간 건 대만 달러 가치가 엄청 초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상대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는 환율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제일 환율 때 많이 오른 종목이 (020) 대한항공입니다. 예. 대한항공, 항공주들이 오늘 환율 영향으로 많이 받습니다. 예, 항공주들이. 그렇죠. 예. 잘하시네, 항공주입니다. 근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없는데, 항공주들입니다. 이건 아시아나고, 그 다음에 진에어고, 다 항공주죠. 근데 요거는 그냥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강세로 가니까 항공주가 제일 많이 반응하는구나. 요렇게 이제 다음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대신 이제 주가는 최근에 항공주들이 유가도 많이 내려가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경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았던 거지. 예. 경기 때문에 많이 안 좋은 거지. 바닥을 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라붙고 할 정도는 아닌데 이쪽 섹터들이 바닥을 치는 거는 맞아요. 이는 제주항공이 차트고, 티웨이는 개별이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한진칼하고 대한항공 보면 되거든요. 그죠? 한진칼하고 대한항공 보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볼 필요 없고 한진칼, 예, 대한항공 요런 쪽 이게 환율과 좀 상관이 있는 섹터예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은 015760, 예, 한국전력.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세론이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아침 NXT에서 귀신같이 사신 분들은 되게 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죠? 원전은 주말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제가 어젯밤에도 이야기 드렸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25,000원대까지만 때려오면 매수라고. NXT에서 지금 보니까 체크를 보니까 NXT에서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서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쵸? 체코 원전 자체가 어디 갔냐? 체코 원전이 저기 보면 두코바니 원전 26조짜리, 예. 여기 요 내용이 있는데 어제 하루 만에 이제 최종 계약이 안 된 거죠. 예. 근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우리가 엎어진 건 아니죠. 멈춘 거잖아요. 스탑이 아니라 포즈라는 겁니다. 스탑이 아니라 포즈. 그래서 저도 오늘은 어제도 어젯밤에 전략을 드릴 때 물론 이 정도까지 반등할 줄은 몰랐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러면 어떤 결과입니까? 그냥 오늘 단타 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침에 내가 저가의 NXT 사살한 분들이 그냥 이분들이 위너지 이걸 가지고 내일도 날아간다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요 낙폭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 BHI 한 요 정도까지만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아침에 그냥 많이 빠진 붙는 걸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금요일날 이미 세론이 나왔었고 일정 부분 이 종목들이 이렇게 장대로 쫙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 3만원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기준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디 갔냐 이게. 뭐 광고가 떠냐 이렇게. 앞으로는 원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보면 되고 어차피 지금 원전은 최근에 4월 말부터 5월 초순 본계약 앞두고 미리 올라오다가 때린 거예요. 때린 거니까 원전은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둘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 섹터가 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환율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 보시고 이게 보면 주말에 미국이 한 3일 정도 열렸었는데 요게 이제 오늘 지금 약간은 오늘 아침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상 이야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강세 보이는 게 있고 제약주는 요게 이제 좀 안 좋은 거고요. 주말에 나온 것 중에서 최소 2주 정도 내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 약값 관련. 약값은 뭘까요? 밑으로 하락. 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120달러까지 갔다가 100달러까지 빠진 거라서 그게 상관은 없어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보면 약간 특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주식을 크게 팔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 매수 종목 1위가 하이닉스 같아요. 추정컨대 힘을 보면 1위가 하이닉스 19만원 회복, 2위가 두산, 3위가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세게 들어오죠. 일렉도 오늘 되게 세게 들어와요. 현대인력이 원래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인데 그 다음에 한국전력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원전이 핵심이 아니고 한전도 원래 원전인데 이거는 환율, 예. 그 다음에 방산은 뭐 계속 들었던 거고 대한항공이 오늘 환율, 삼바는 오늘 낙폭은 좁히는데 이거는 이제 그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랑? 저기 뭐야 의약품 관세. 왜냐면 삼바는 수출 비중이 90%가 넘어요. 네이버는 이제 천천히 올라 20만 회복하는 거고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 뭐 조선은 오늘 아침에 현대중공업이나 오션이 뜬 거는 캐나다 잠수전 수준인데 공동 입찰 들어가는 거죠.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조선이 워낙 강하고 기관사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고. 장이 조금 심심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내용들 보게 되면 요새 테슬라는 잘 가다가 300달러 정도 가다가 조금 멈춘 게 있어요. 4월에도 유럽이 좀 안 나갔고, 예.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독일 뮌헨에서 인터배터리 2025 유럽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ESS 경쟁력 강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ESS가 좀 핵심이 되게 되면 전해 관련 기업들이 원래 좀 주목을 받는 게 정상적인 사건 팩트입니다. ESS는 우리가 말할 때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제 전해액의 비용이 더 커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배터리 관련 섹터가 센 건 아니에요. 국내 전해 기업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에코앤드림도 있고 엔캠도 있고 어디 갔냐? 이런 기업들이 다 전해 관련 기업인데 에코프로 뭐 얘는 전구체고 대표적인 게 엔캠, 뭐 솔브렌 홀딩스 이런 종목이고 특산 데코피아 이런 종목들인데 왜 안 가냐고요? 이거 뭐 갈 건 없어요. 이건 개인 수급이 좀 많이 몰려있는 종목이고 엔캠은 결과적으로 7만원대 미만은 상장 이후 상당히 많은 그 BW 물량의 수급 부담을 가져와요. 제가 볼 때 저는 엔캠은 지금 보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고 결국 2차전지는 뭐 옆으로 잠깐 이야기가 새는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실적 2분기 실적은 엔솔은
대략 5천억대로 올라갑니다. 5천억대로 올라가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0억 정도 흑자 전환했는데 2분기는 500억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게 핵심이에요. 최근에 일부 종목들 대부 마그네틱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테마종입니다. 예. 뭐 WCP도 아마 수익 내신 분은 되게 잘하신 건데 전부 다 어떤 테마? 에겐케미칼로 대변되는 나트륨 테마 쪽입니다. 그 나트륨 테마 배터리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최근에 CATL이 뭐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냥 그거는 테마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트륨 배터리가 완성도는 아직은 모르죠. 예. 나트륨은 아시겠지만 소금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나트륨 배터리 해가지고 막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뭐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판단이세요. 예. 지난 4월 21일 날 CATL이 테크데이에서 세 가지 2세대 나트륨 배터리 락스트라 5분 충전 520km 주행 이런 거 이야기 나왔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국내 관련해서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5월 달에 중장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고 뭐 포크레인 같은 거겠죠. 여기 들어가는 시동에 그러는 시동 걸 때 쓰는 거 24V짜리 이런 거 생산한다는 이야기고 전기차 쪽은 뭐 12월 달부터 한다는 이야기인데 전기차 쪽은 잘 모르고 나트륨 배터리 가지고 뭐 시동용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배터리 1위가 CATL이고 2위가 비아디다 보니까 LG는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그죠? 이제 한 자릿수도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반응하는데 이건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만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는 제가 늘 드리는 게 시장이 되게 중요한 시장은 이렇게 천천히 늘 드린 이야기가 그냥 아침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매수. 저도 그래서 아침 방송할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10시 하지만은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8시 반부터 하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쭉 내려도 9시 반 정도에 이건 안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섹터별로 놓고 보게 되면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조선방산이 계속 줄은 우리가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안 파니까. 예. 이 하나 시스템이고 이게 미포조선이고 그런데 안 파니까 이쪽은 뭐 부동이고 지난주에 좀 많이 들어왔던 이쪽은 조금은 속도 조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KB금융이나 이런 삼성증권이 다 좋긴 좋은데 이제 갖고 계신 분에 대한 그거예요. 이쪽은 건설은 약간은 밀려요. 약간 별개 밀려요. 왜냐면 건설이 대부분은 원전 모멘텀으로 간 게 많거든요. 여기는 SMR이 많이 있어요. 뭐 대우건설도 그런 거고요. 예. 엔캠을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주 간지럽게 움직였죠. 갖고 계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42,500원이면 끼케야 한 2.6%인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 천천히. 예. 자, 그리고 요 정도면 되죠. 뭐 대충 정리가 됐나요? 오전장. 그리고 환율이잖아요. 환율이면은 항공주하고 내수주예요. 내수주. 예. 내수주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약간은 그 필수 소비재들 예, 이런 쪽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편의점 주들이 대충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편의점. 이는 GS25, BGF CU, 그 다음에 뭐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조금 CU보다는 좀 약한데, 예, 요런 애들. 근데 사실 이거는 요런 것들은 백화점도 그렇고 계속 강하게다 생각하면은 보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약간은 지금 환율이 갑자기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환율 때문에 항공주가 이런 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추격 매수화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항공주 올라가는 건 좋은데 주가 관점에서는 오늘 달라붙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잠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없던 내용이에요. 요 밑에까지는 밑에 계속 있던 내용이에요. 요까지는 방산조선이 중심에 있고 정권건설 금융이 계속 붙이고 엔터 화장품 미디어가 이제 왔다 갔다 실적 관점이 있는 거고 전력인프라는 계속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5월에 볼만한 섹터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19만원 찍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 예, 지금도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제 판단으로는 다시 20만원 돌파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만원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사도 돼요. 예, 그런 힘이고 2차전지는 지금 반등 시도가 필요한데 이건 희망회로가 있는 거고 근데 제 생각으로는 LG엔솔이나 이런 애들이 지난주에 과도하게 빠져가지고 붙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잡으시면 좋고 전력인프라 쪽은 사실 호재가 이제 다 실적 다 했어요. 그래서 일레가 오늘 이제 30만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산일전기 이런 것들도 오늘 오전에 이 금요일날 제가 58,500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침에 잠깐 6만원 갔다가 지금 멈춰있으면 이런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돌렸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가온전선이 꽤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인데 약간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예,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봐,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죠? 계속 가요. 중국도 지금 지원책을 이렇게 발표하네요. 이런 건 됐고. 아, 중국이 취준율을 내겠네. 베이징 컷 RRR 레이트 앤드 팔리시 레이트네. China Central Bank Governor has announced an 0.5 예, 0.5포인트 컷을 했네요. In the reserve requirement ratio.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라 그럽니다.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될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거 보면 rate for commercial banker니까 일반 상업은행들이 예. 요거는 왜 to provide more liquidity amid the trade war.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amid 회피하기 위해서 more liquidity니까 좀 더 많은 유동성을 to provide 공급하기 위해서. The bank will also cut its policy rate by 1.1 그러니까 0.1% 포인트니까 또 하나가 0.1% 정도의 정책 금리도 내린다는 내용이. 이건 중국 부양책 이야기죠. 근데 이런 거는 그럼 시장에는 어떤 재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순하게 뭐 중국 소비주를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전 중국 증시가 오르는 요인이에요. 버텨줄 수 있는 요인. 중국 증시가 버텨주는 요인. 중국 증시가 버텨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누구한테 덕이 되냐면 반도체한테도 덕이 돼요. 예.
반도체한테 덕이 되고 단순하게 화장품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중국 비중을 많이 두는 화장품은 LG 생활건강 정도 이런 거고 실제로 아모레퍼스픽은 핵심이 뭐 중국은 적자예요. 중국은 적자고 코스RX 이야기 때문에 아모레퍼스픽은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콜마하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LG하고 아모레가 잘 나가야 되는 기업이고 APR은 북미 매출 비중이 큰 거고요. 실리콘투도 글로벌이에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어차피 ODM 모임의 업체니까 저거는 단순하게 저런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만약에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엔터 쪽이에요. 근데 SM이 오늘 실적 발표할 건데 약간은 이게 이제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 하면은 반도체가 바닥을 찍을 때 과연 이게 유리기판으로까지 확산되는지 필옵틱스, JNTC 그리고 그게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있는 ISC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게 핵심이에요. DI도 마찬가지고 DI 같은 기업이 아시겠지만 디지털 프론티어가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장비를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올라오니까 DI도 들어오는 거예요. 대충 감은 잡았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000660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도 구행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요. 로봇은 이게 지난주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반영되네요. 원래 이게 올 아침부터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LG전자 로봇에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인데 중요한 거는 바퀴가 핵심이 아니고 바퀴가 쉬워요. 다리보다. 근데 반려복 Q9하고는 투트랙인데 반려복 Q9은 LG에서 만든 Q9은 이거는 바퀴가 아니에요. 밑에 조그마한 바퀴가 있을 건데 얘는 손잡이가 있어요. 이게 Q9인데 얘는 별 쓸데가 없어요. 얘는 이제 가정용 로봇이고 지금 이제 얘네들이 만든다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요 놈이에요. 이미지인데 다리까지는 못 달겠고 밑에다가 밖에 팔통 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팔이 있어요. 팔. 그걸 우리는 매니큐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니플레이트. 그럼 팔에는 최소한 6개 이상의 관절이 들어갑니다. 어깨, 발목, 손목, 손가락. 근데 손가락은 다 할 수는 없어요. 6절지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손가락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간단한 건 가능하죠. 근데 요게 이제 들어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액추에이트예요. 그러니까 로보티즈죠. 저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이게 움직일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움직였네. 이것도 다 나쁘진 않죠. 그럼 다른 로봇주들도 뭐 오늘은 이제 조 이슈니까 클로봇이 움직이기보다는 아마 액추에이터 쪽이니까 하이젠이나 로보티즈 쪽으로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대략 1위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한번 쭉 잡았죠. 제가 30분 동안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봤어요. 야, 지준율을 인하를 했네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협회에서 한국산 의약품 관세 면제 공식 요청인데 요것 때문에 아침에 이제 삼바가 좀 많이 밀렸었어요. 요게 이제 밀리면서 조금 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침 은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붙이는 거고.
요걸 아까 제가 댓글에 보니까 NXT에서 24,000원 밑에서 매수하셨다는 분이 계신데 아주 잘하신 거예요. NXT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이상 거래들. 이상 거래.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삼성은 지금 조금은 눌러져 있어서 조금 보니까 많이 빠지는 않는데 삼성이 하이닉스한테 완전 발린 거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5월 달은 닉스가 쪽입니다. 부동산요? 환율 내려가면 부동산 올라가나요? 경제 이야기. 그거 동네마다 다르겠죠. 부동산, 부동산요? 그 뭐,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 자료 하나 볼까요? 요새 5대 은행 5월달 가계대출 전감액이네요. 이는 가계대출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포함인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지금 부동산이 아시겠지만 금리 내려간다고, 금리, 그런 것보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부양이 제일 중요해요. 경기 부양. 금리가 내려가도 얘네들이 예대금리 차를 150포인트 정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받으실 때 은행에서 몇 퍼센트 나오냐 하면 3% 후반 나와요. 여기에다가 2.5 정도 보태면 되거든요. 2.5. 예. 보통 6개월 코픽스 금리가 이제 변동금리고, 그 다음에 금융채 5년물, 이 제1금융권은 금융채 5년물을 기준금리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3.9에서 4%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부동산은 꼭 그거보다 뭐가 핵심이냐면, DSR 규제가 제일 중요해요. DSR. 지금 DSR이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까지 잡아주는데, DSR이 40%라 그러면 이제 갭 투자 하려 그래도 뭐가 문제냐면, 수익이 있어야 갭 투자를 하지.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제가 전국은 다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국평, 84평 기준으로 국평이 분양가가 10억이 넘습니다. 분양가가 10억이 넘어요. 서울에도. 서울이 아닌 뭐 지방으로 잠깐 넘어가도 저는 저쪽 인천 송도 쪽인데 그쪽에도 대부분 9억대 10억대예요. 뭐가 84.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 우리가 말하는 전용 면적, 공급 면적 30평짜리가 30평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시드머니 2억, 3억 정도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7억 정도 대출을 끼고. 그러면 전세금 뭐 받아가지고 한 5억 정도 대출을 꼈을 경우에 30년 납으로 여러분들이 30년 또는 40년 거치하게 되면 이쪽으로 너무 옆으로 새네요. 잠깐만 말을 꺼냈으니까. 5억을 대출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40년으로 한다. 그러면 480개월이죠. 한 달에 원리금만 104만원. 한 달에 원리금만 104만원. 만약에 원금 균들 분할 상환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은 5억에 대해서 이자가 4%, 3.5%를 잡았을 때 초우량 등급 기준으로 3.5보다는 조금 높은데 4로 잡을게요. 그러면 연 이자 2천만원. 2천만원을 12개월로 단순 나누면은 한 달 이자가 166만원. 그러면 166만원에 아까 원리금 105만원을 더하면 270만원.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부동산에 270만원 정도의 대출이 나가게 되면 4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너무 계산인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부동산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DSR이 완화되어야 됩니다. DSR은 쉽게 완화를 못 시키죠.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그 은행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선 때문에 5월 달에 조금 상대적으로 강할 건데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15조의 추경이고 추가적으로 추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추경을 하긴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가 내수가 죽은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상권이. 그리고 막대한 사교육 때문에 40대 50대 분들이 20대부터 30대까지 저축을 못합니다. 왜 저축을 못하느냐? 40대 50대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저축을 못하는 거고 20대 30대는 이 20대 30대 친구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저축이란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마인드가 틀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은 뭔데?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답은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무조건 부를 이뤄야 됩니다. 결론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매매를 하다가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주식으로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식을 봐 답이 없어요. 부동산은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관심이 많은데 선거 끝나고 나면 조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코로나 때 지금은 주가는 부동산 시장은 거의 뭐 서울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코로나 전 수준으로 내려간 데가 엄청 많습니다. 하이닉스를 왜 파십니까? 이제 날아가는 자리. 자, 그리 보시고 아까 로보티즈에 어쨌든 로봇도 탄력 붙었어요. 아, 좋네요. 로봇도 탄력 붙었네요. 오케이. 요새 잘 아시겠지만은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예.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카카오뱅크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 자체가 좋아집니다. 참 특이하죠. 예.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제가 금융주 잠깐 지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안 망합니다. 웬만해서는. 지방은행들이 안 좋은 거지. 5대 금융지주 회사들은 거의 안 괜찮아요. 지방은행들이 이제 약간 BNK 금융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방이 좀 안 좋습니다. 그건 이제 PF 대출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국내 이렇게 신한은 이제 카드 쪽이 그런 거고 신한은 카드가 잘 나가는 거고 카드도 연체율이 되게 심한데 그런 것보다는 요런 애들은 잘 버팁니다. 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걔를 둬야 될 때는 어디냐 하면은 요건 이제 여러분도 잘 아니까 저도 뭐 사실 못 들어가겠어요. 엔트 화장품 쪽은 약간은 가볍게 보시고 일단은 지금은 제가 주목하는 섹터는 일단 5월 달에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게 가만히 봐봐요. 반도체가 관세 이하이거든요. 지수가 오르면 지수가 빠질 때 제일 많이 빠진 게 반도체 지수예요. 아직도 미국에서 지수보다 못 간 게 반도체. 잘 보시면 다우는 비교할 게 아니고 S&P 지수는 지금 요 장대 연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급락 전 수준으로 다 올라갔어요. 5,700까지. 나스닥도 18,000까지 갔어요. 근데 못 간 게
반도체. 엔비디아가 5월 말에 실적을 발표한 건데 작년 정도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가 22년도, 23년도 5월 달이 시장에서 가장 임팩이 강했습니다. 2년 전 5월 달. 근데 그때보다는 못 갈 거예요. 하지만은 주가 관점에서는 엔비디아도 100달러, 115달러 정도면은 나름대로 저점을 좀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볼 때는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연기금도 안 사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 다만 반대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이닉스가 돌렸을 때 다른 종목이 얼마나 갈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태성이라는 종목을 잠깐 봐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가 거의 개별 주긴 합니다만은 주 투자 포인트는 CATL 쪽으로 들어가는 동박입니다. 동박. 근데 이런 직들도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는 다 잡히는 거예요.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유리기판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예요. 만약에 내가 필옵틱스나 이런 거 갖고 계시다면 뭐 적극적인 매수는 차후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일단 주가는 SKC도 그러고 잡혀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오늘 움직이는 DI나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볼 수도 있습니다. 태성은 유리기판은 맞긴 맞는데 아직은 유리기판의 메인 주식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딱 캠트링스하고 필옵틱스 정도 두 종목 위주로 봐야 되고 나머지는 다 개딸입니다. JNTC도 이제는 안 되고요. YC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냐면 퀄테스트 삼성전자하고 정규적으로 퀄테스트 들어가는 기업이 두 개고 이제 그 SK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ISC라는 종목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테스트 석기 쪽이니까 아직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조금씩 다시 자리를 잡히는 게 디스플레이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나 선익 같은 애들은 소리 소문 없이 자리가 잡힐 건데요. 5월달에 이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5월달은 재미가 없지만 6월달에는 또 하나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8.6세대 투자를 강화하는 거 요런 거는 삼성이 아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LG보다 지금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올레드 쪽에서 애플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6월 초순에 애플 개발자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모멘텀이 움직여서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선익이나 아까 봤던 단독 들어가는 블랙 PDL 독점 공급하는 애플 폴더블 폰에 블랙 PDL 독점 공급하는 넥산 네오룩스 같은 애들이 조금 5월 달에는 자리를 잡힌다면 5월 달 종목에서 5월에 그래서 요거 덕산이나 손익 같은 거 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안 잊어먹으려고 적어 두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 옛날처럼 가진 않아요. 디스플레이 쪽은 많이 보는 섹터는 아닌데 그런 거 조금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금리를 했는데 이거는 중국이 LPR을 1% 내린다고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내리는 건데 이거는 기사가 아까 요 기사에는 LPR이 0.1%였는데 0.1%포인트인데 중국이 3.5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기자님은 왜 1%라고 이야기를 해? 시중률보다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원래 중국 금리 인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반도체예요. 예. 그냥 단순하게 중국 금리 인하하게 되면 뭐 옛날에는 034, 230, 파라다이스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 그래도 로봇이 간다요. 예. 로봇이 간다. 로봇이 가. 이번 주에 나우로보틱스라고 상장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예. 로봇이 간다. 들어온다, 들어와. 들어온다. 들어와. T로보틱스도 그렇고. T가 지난번에 뭐 때문에 갔었죠? 아, 요거. 레인보 로보틱스하고 협력한다 그랬었구나. 3월 달에. T 로보틱스가. 근데 로보티즈가 이제 대장이고. 지난번에 그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 주 중반에 내일 이제 나우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나 하거든요. 내일. 예. 요거는 산업용 서비스 로봇인데 6,800원짜리 들어오는데 괜찮네요. 로봇 관련된 이야기는 맨날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없잖아 있었어요. 삼성이 이제 이게 사실 지난주 삼성전자 추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삼성의 미래 로봇 추진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 뽑는다는 이야기거든요. 5월 2일자 기사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내십시오. 그래서 삼성전자 DX 가전사업 부분에서 4월 말부터 5월 12일까지 보행 전신 제어, 그다음 매니플레이션, 보행 전신 제어는 이제 걸어다니는 거, 매니플레이션은 팔 관절, 그다음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 이력서 내세요. 예. 근무지는 서울 서초구 R&D 캠퍼스라고 하네요. 어디야? 어디 있겠죠? 서울에 근무하실 겁니다. 연봉은 뭐 적당히 챙겨드릴게요. 예, 요거 보고 내용입니다. 연봉은 적당히 챙겨드릴 거니까. 뭐 많이는 못 드리고 뭐 월 그건 뭐 알아서 적어내세요. 내가 뭐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고. 아까 이렌시스라 그랬어요?
이런 시세는 좀 작은데 로봇주 하나 오늘 단타 관점에서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제가 보는 종목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랑 겹칠 것 같아서 안 되겠고, 이 회사도 진짜 좋은 회사인데 자리가 별로 안 좋고, 원래 변동성 하면은 T-로보틱스가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작아요. 클로봇은 지금 수준에서는 로보티저가 대장인데 이게 일정으로는 물적 분할이니까 별도 거래 정지 일정은 없죠. 그쵸? 분할 기일은 6월 1일인데 뭐 이건 사실 물적 분할이라 상관이 없는 거고. 로보티저를 사세요. 오늘 관심주 11시 관심주는 공격적으로 해요. 오늘 로보티저로 해요. 예. 코드 번호 108490이고, 이거는 뭐 가격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이니까 뭐 한 3만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은데, 한 36,000, 한 600원에서 뭐 한 36,000, 한 700원 구간에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손절은 이거 뭐 어렵진 않아요. 손절은 이런 것들은 한 30분 봉을 보면, 30분 안 보이겠다. 60분 봉을 보면 여기서 뚫었잖아요. 이런 가격들이니까 한 36,000원 잡으면, 아, 36,000원 아리까리한데. 한 35,5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네, 요렇게 한번 봐보세요. 요새 그냥 요 시간에는 짧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로보티즈 옛날에 한번 했을 텐데, 아, 요때도 했네요. 두 번째네. 그때보다 조금 높았구나. 오늘은 그러면 36,700원 잡으면 되죠. 예. 그때는 허리가 34,500원이었는데 오르는 허리를 한 35,500원으로 예, 올리고, 지금 얼마예요? 37,000원 찍었어요. 아, 저거는 그냥 적어 두는 겁니다. 뭐 여러분 지금 탔던 소리가 아니라. 로보티저가 이때 했구나. 아, 다시 이때가 4월 21일이죠. 요때. 근데 이거는 지금 오전 시간 때려서 뭐 여기서 한 뭐 몇백 원 정도 더 밀릴 수 있어요. 200~300원까지는. 근데 거래를 실어놔서 제가 생각할 때는 5장도 있고 합니다. 오늘 장이 만약에 안 좋았다면 모를까. 이건 웬만해서는 잡아주는 힘이라서, 예, 한번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성 DS나 이런 식으로 실적 나쁘다 해가지고 빠지는 애들은 끝까지 빠지거든요. 이런 애들은 끝까지 빠져요. 왜냐하면 해성 DS라는 반도체 종목인데, 이거는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나오면서 그냥 상품 때리는 거는 이런 애들은 끝이 없어요. 반도체 소부장은 실적 나쁘면은, 그 개별주들은 실적 나쁘면은 진짜 고생합니다. 옛날에도 보시겠지만 대형주들은 실적이 나빠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엔캠 같은 경우는 오늘 반대 매매 같아. 이건 개인 매물이 워낙 많아서 이거 반대 매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도 엄청 많을 거고. 삼성전권 참고면 다 반대 매매입니다. 확률적으로. 신용 비중은 없는데, 예. 아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 SDI가 8.6세대 마무리하는 거, 이거 수혜주 무조건 덕산이에요. 예. 덕산 네오룩스.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제 우리나라 상구에 삼성, LG 이런 게 있고, 중국에 BOE 있고, 그 다음 중국에 비전옥스, 뭐 CSOT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은 한 두 종목 정도밖에 우리에서 투자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가 덕산이고, 덕산 네오룩스. 또 하나가 이제 장비니까 선익이 원래 삼성 쪽인데, 중국의 BOE 쪽으로도 꽤 많은 수주를 해요. 필옵틱스도 그쪽이죠. 예. 근데 뭐 지금은 필옵틱스가 유리기판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PI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조금 변동이 커요. 이런 폴더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폴더블보다는 이제 다음 달 일정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주 후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스코넥 같은 종목들 다시 봐야 되거든요. 스코넥. 예. 이게 이제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력 쪽은 뭐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야, 오늘은 S&T 에너지도 가네요. 에너지 쪽은 뭐 계속 강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원픽 종목이 GNC 에너지잖아요. 예. GNC 에너지.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 쪽, GNC 에너지, BHI, S&T 에너지 이런 쪽이 다 열병합 발전소 쪽인데, 두산은 주기기고요. 원전 주기기.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쪽은 네, 그럼요. 저는 계속 붙었다 봅니다. 마소가 아시겠지만은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빌 게이츠, 예, 바람핀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잘 지냈고 바람 펴가지고 말년이 지금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뭐 미국 문화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주가가 어쨌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잘 안 빠져. 시가총이 1입니다. 433달러면 제 추정컨대 3조 달러 회복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리죠. 예. 이건 뭐 어차피 그거니까. 근데 이제 메타도 올라왔잖아요. 구글은 원래 좀 더뎌요. 예. 구글하고 애플은 좀 비슷한 겁니다. 아마존은 원래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안 돼요. 유통 쪽이니까 얘는 관세 직격탄. 아마존, 애플은 직격탄. 소비재니까. 예. 그래도 이제 많이 안 빠지는 거는 얘네들은 뭐가 높냐 하면은 그거 주주 친화 정책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하이닉스 바닥을 찍으면 시장은 뭐 급등은 못할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에 삼성이 2%가 빠졌는데 우리 장이 강세 많이 간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런 게 좀 있고 아마 3반은 이번 일정에서 많이는 안 밀릴 거예요. 셀트리온하고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약간은 뭐 심리적인 영향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우 무지개도 들어오네요. 확실히 로봇 들어오네. 네, 로봇으로 하나 일 한번 내려고요. 예. 추경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돈을 좀 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원전 관련해서는 뭐 요런 일정도 하나 있었네요. 좀 전에 요 기사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건 아마 원래대로 가는 그림이었어요. EDF가 프랑스 원전이죠. 예, 하고 있는 거나 잘해라. 뭐 이런 기사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나가리 되고 나서 지금 니들 하는 거나 잘해라. 뭐 이런 거 근거 이야기인데. 프랑스가 잘 아시겠지만 원전 강국입니다. 5대. 예. 한미 반도체도 날라가죠.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미 반도체도 올라간다고. 로보티즈 사실 분들은 사셨겠네요. 요게 오늘 왜냐하면 지금 11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다리 예, 계단 오르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배는 불룩한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다리가 아주 가느다래요. 이러면은 무릎 관절이 되게 안 좋거든요. 예, 지금 배가 불룩한데 다리는 되게 가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은 인체적으로 이제 무릎 고관절이나 허리 쪽에 부담이 되는데 주가는 사실 이렇게 팔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올라가는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37,000에 17,000 주는 물량들이 여기서 때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 뭐 4,800 주잖아요. 그래도 좀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로 떨어지는 가격대 정도에서 보통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된 때가 이게 약간 좀 느낌차로 다른데 이게 만약 9.5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제한적인데 주식은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동그라미로 떨어지는 숫자 그 다음에 10% 정도에서 저항대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7% 8% 살 때 물론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비싸게 사기 때문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건 대부분 돌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내가 사는 포인트가 현재 7.92가 아니고 9.92 정도 되게 되면은 잘 안 붙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게 자릿수 변경에 대한 차익 욕구가 있어요. 가격도 있지만 9.9%보다 찍히는 것보다 10% 찍는 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양봉에서 장중에 따라 붙을 때도 이게 공간을 봐가지고 지금은 7.9잖아요. 그러면은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이라는 가격은 36이나 39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36이라는 가격은 30% 기준으로 20%짜리고 39라는 가격은 30%면서 앞자리에 4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사실 주식을 올라가는 종목을 사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대표님들마다 이제 그 보는 결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계속 이제 종목 시세를 보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더 빠질 거 없다고 생각이 되면 사놓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힘을 보는 거고, 올라가는 쪽으로 힘을 보는 거고, 결이 좀 다른 거죠.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드시는 분도 있고, 꼬리 다 다양한 거예요. 뚫었네요. 예, 밥값은 했어요. 너무 작지만은 밥값 했어요. 근데 이거는 VI가 얼마야? VI가 37,700원이네. 37,700원이 VI네. VI 한번 가자. 예. 요게 VI예요. 37,700원. 이제 400원 남았네. 37,700원 만약에 가면 얼마예요? 3% 나오나? 2.7%? 아직은 모르겠네. 방송 중에 VI 가면 이야기 하세요. VI 가면. 또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은 아마 아까 그 정도 힘일 거예요. 하이닉스는 원래 아침부터 원래 앞자리가 1구로 가는 게 핵심이라서 그대로 가고 있고, SK 바판 같은 애들은 떨어지는 힘이에요. 이건 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지금 아직까지 매기가 안 붙어 있어요. LNF도 그렇고. 원래 오늘 엔솔이 여기서 한 3-3으로 빨리 땡겨야 되는데 안 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쪽은 붙어 있다 보는 거 계속. LS도 마찬가지고. 쿠프루 쪽이 좀 안 붙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양극재 회사들 전부 다 공통점이고. 바이오 쪽은 일단 뭐 최근에 히어로였던 ABL이나 올릭스나 이런 쪽은 좀 밀리는 건 맞습니다. 확실히. 지금 별로 매기세가 안 붙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알테오젠도 그렇고. 보로노이도 마찬가지고. 다 아스코 끝나고 나서 조금 시큰둥합니다. 비만 쪽만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인벤티지 쪽으로만 완전히 몰빵되어 있던 거고. 근데 이거는 약간 작전의 느낌이 나요. 원래 좀 대웅쟁이라는 좋다는 회사들도 다 죽었어요. 한바파도 안 가고. 지하 이노베이션은 원래 물량이 좀 있었는데 멈춰 있고, 기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예, 곁으로 붙었던 대화제약이나 이런 애들. 오스코텍은 최근에 뭐 잘 안 됐어요. 오스코텍 빠지는 그림이고, 에스티팜이나 이런 애들은 에스티팜 바이넥스 원료의약품 쪽은 관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넥스 마찬가지고. AACR은 이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시간 있는 거고. 석유 쪽은 들어오는 거, 이거는 중국, 예, 요건 아마 롯데케미칼하고 들어온 거는 아까 금리 발표하고, 예. 그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가 다 그쪽인데, LG는 왜 안 움직이냐? 말도 안 되네. 예. 미국이, 중국이 경기 부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원래 화학입니다. 화학, 철강. 아까 저거 봤는데. 참 어렵다, 그죠? 대한유화도 그렇고. 요 정도 거는 알겠는데. 조선은, 어쨌든 그렇고. 요새 저쪽, 알래스카 쪽은 그냥 끝났다고 보는 게 낫죠? 예. 알래스카. 유한여행도 지금은 누구 말대로 코마 상태고요. 예. 대웅제약 전부 다. 음식료 쪽은 제가 원래 오리온 보는데요. 좀 빠지면 살 겁니다. 근데 오리온 빼고 나면, 야 삼양, 빙그레, 풀무원 다 밀리는 자리거든요. 맥주는 안 됩니다. 예, 맥주는 죽었고, 라이신도 죽었고, 밀가루도 뭐 밀가루, 예, 대상 밀가루, 농심, 농심은 스낵이죠. 동서는 커피고, 거의 음식은 지금 오리온하고, 예, 일단 삼양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S&D라고 스프 만들던 회사 좀 많이 날라간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주작의 느낌이 듭니다. 무조건 안 갖고 있으면 주작이네. 그건 아니고, 주작의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VI 못 들어갔어요? 400원 찍고 왔어요? 오늘 안 가면 어때요? 뭐 내일도 있는데. 근데 이게는 4월 21일날도 했어가지고, 그때 VI 손절 갔다 왔나요? 34,500원? 아, 손절선 갔다 왔구나. 화장품은 지금은 좀 어쨌든 조금 세련 구간에 있어요. 선진뷰티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선진뷰티 잠깐 봤었거든요. 요거하고 AS텍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지난주에 이게 화장품 원료 쪽인데 조금 보려고. 그래서 화장품을 제가 아모레퍼스픽이나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봐요. 실리콘도도 보는데, 자리가 그냥 조금 별로 안 내켜서. APR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게 75,000원이 APR 공모가 기준으로 마디 가격입니다. APR이. 이거 5만원짜리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이 좀 간질간질하죠? 예. 간질간질해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확실한 거는.
한국 PIM이라는 로봇 회사가 있어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아, 시총이 너무 작다. 사면이라는 로봇 회사? 근데 사면은 그게 방산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방산. 사면이란 기업은 이게 사면이란 기업이 삼현인데 회사를 가만히 보면 매출은 대부분이 자동차 전장에서 나오고요. 하나 쪽으로 방산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움직이고, 로봇 쪽은 관절 모터하고 뭐 체어 모터 있는데, 이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게 있어요. 사면은 약간은 주가가 방산 모멘텀이 좀 큰 종 개별주예요. 그러니까 약간 개별주죠. 요 보시면은 무상증 재가지고 물량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약간 방산 느낌이 있어서 사면은 꼭 그건 아닌데, 만약에 보시는 분이라면 저도 뭐 주치제가 나쁘지 않으니까 저기 방산 거기에다 갖다 놔야 돼요. MNC 솔루션 그런 애들 있죠. 예, 방산주 개별주들 뭐 이런 회사들 있죠. MNC 솔루션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거 옆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약간 방산 로봇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주가라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주가예요. 주가인데 그래도 이제 그때 움직일 때 자기가 움직이는 결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씩 적어두면 되게 좋죠. 물론 또 율촌화학처럼 예측이 안 되는 종목도 가끔은 있어요. 맞아요. 하나밸류체인. 율촌화학처럼 약간 예측이 안 되면서 랜덤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제가 댓글을 보니까 우리 이 시간 댓글의 수준이 엄청 높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 쓰는 용어가 많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주 흐뭇하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기업이 기술적 분석인데 잠깐 쉬어가면 오늘은 이제 요 시간에 우리가 한 종목 해버렸어요. 미리 해가지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 건데 어떤 시세가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ABL 바이오인데 정배열이잖아요. 5일선, 20일, 60일 정배열이란 게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듯한 거 월량 5주겠죠. 그러다가 어떤 큰 이런 봉이 하나 나올 때는 무조건 이벤트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벤트. 이게,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종가가, 점수항이 처음으로 5일선 이탈했잖아요.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보통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회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러다가 지금 떨어지는 이런 자리죠. 그럼 오늘의 자리는 이때보다 더 안 좋은 자리예요. 이럴 때는 늦었지만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이제 원형 천정이라 그래가지고 주가는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건데 주가가 이렇게 위로 상단 이러면서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원형 천정형 패턴이라 그래요. 원의 모양을 보이면서 천정입니다. 천정. 천정 또는 천장이라고 하는데 천장인가? 예. 윗꼬리가 우산 모양을 보이면서 요렇게 거래량은 요렇게 그러다가 거래량이 빵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가 우두두 떨어지는 패턴이. 원형 바닥의 반대말인데.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전략 아닌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을 말씀드리면, 제가 뭐 항상 요새 비슷하게 드리는데, 올라가는 거에 환호할 필요는 없고, 내려오면은 산다는 생각. 어디까지? 만약에 지수 ETF를 베팅하겠다. 2, 3, 4, 7, 4, 5. 그러면은 21선 이하에서. 뭐가? 주가지수 기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준 대로 21선 이하에서. 원래 강세 종목은 21선 이하에서는 1차 베팅이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보이다가 어떤 기업의 주가가, 정배열을 보이던 기업의 주가가 악재를 맞고 터질 때 21선까지는 무조건 깨져버립니다. 우리나라 장은 지금 이런 자리니까 약간의 원형 천정도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주봉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가파른 3주 반등 이후에 아주 느린 눌림목. 그러니까 빠지면은 산다는 그 마인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빨리 안 빠지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나오냐 하면, 빨리 안 빠지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돈다는 겁니다. 순환이. 그래서 그 순환은 일단은 뭐 어찌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좀 시작을 했다. 제 생각에. 자, 하이닉스는 시작을 했다. 이제 하이닉스를 가지고 얼마나 같지? 근데 BHI 이거 여러분들 종목일 텐데. 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저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했는데, 요날 3월 17일 말고도. 그때. 저기 그거 할 때, 주식인 방송할 때, 물론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라도 아마 요때 다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야, 사면도 아까 거기서부터 움직여버리네요. 이게 어디 다 대부분 검색기에 걸리나 보다. 이 보면 봐봐. 기사 나왔죠. 국내 방산기업 H사. H사 뭐 하나지 뭐. 국내 방산기업 H사. 하나 쪽에 육해공 무기체계 전자 광학장치 핵심 부품 독점 공급. 야, 기사를 딱 내버리네. 사면 유통 물량이 많지 않걸랑요. 근데 얘는 이거 못 가요. 얻어맞을 거예요. 따라가면 무조건 물려요. 아, LG화학을 율촌화학 요거 이하이구나. 재료가 참 많네요. 그래, 내가 안 봐서 그렇지. 이게 파우치 만드는 건데, LG엔솔 쪽으로도, 율촌화학이 작년도에 얼티엄 LG랑 나가리 됐던 거 있죠? 이게 농심 계열사잖아요? 지금은 아마 세론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원래 LG엔솔 쪽이 메인이었어요. 여기 SK온이 추가된 건데, 그게 나가리 됐죠. 작년 7월 달에. 에휴, 적어놔야 돼. 원래 얘가 메인이었다가 이게 1조 규모가 해지됐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 많이 7월 달에 폭락을 했었거든요. 이때. 아직은 율촌화학은 아직 아픈 손가락이네요. 그죠?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네.
그러네. 장이 오늘 뭐 원웨이 한쪽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딱 보면 그 지금 나스닥 스물 뭐 빨간 거는 어차피 올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중국이 부양을 하면서 중국 지수가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거. 환율이 지금 너무 떨어져 가지고 환율이 아마 너무 떨어진 데 대한 어떤 보상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이 정도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팅에 뭐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이 움직이는 환율로 인해서 움직이는 뭐 항공주나 아니면 이제 내부 이런 종목들은 내일도 간다는 보장은 못 해요. 다만 오늘 들어온 섹터 중에서 제 생각에 중국 금리 인하로 들어오는 화학주들은 프로그램 매수나 기관 매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로봇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후까지 현재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내일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쪽은 됐고 아마 오후장에 여러분들 보신다면 바이오는 지금 일단 조금 제껴 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리 봐도 뭐 오늘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슬아슬하고 전력 쪽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갖고 계시다면 끌고 가보시고 예? 끌고 가보시고 뭐 산일 전기도 뭐 지난주 금요일날 뭐 관심주로 잠깐 들었던 건데 내일까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어쨌든 그냥 하이닉스 정도 우선 보고 나머지 금액을 입질하는 건 괜찮은데 소액으로만 봐야 됩니다. DI 같은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월수 올라온 거니까. 그리 보시고 오늘 엔터 SM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예. 근데 1분기든 4분기보단 나쁠 건데 약간 기다려보죠. 예. 이건 뻔히 우리가 아는 섹터고 HLB도 5월 달에는 조금 좋을 겁니다. HLB를 매매할 때는 사실 용의 심장으로 하는 건데 일정은 원래 5월 달에 HLB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림은 조금 만들어 가네요.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 기업이에요. 이건 양곤이 형이 건드리는 거라서. 우리 진 회장님이.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진 회장님이 여론을 보면서 살살 이때다 싶으면은 이제 살살 입을 트는 속이라. 얘가 약간 제약 바이오계의 이단아예요, 이단아. 딴 애들 안 갈 때. 우리는 니들이 갈 때 부각되고 싶진 않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 그런 게 이제 양곤이 형의 철학이에요. 얘는 따로 움직인다. 감히 티슈진 이런 거랑 비교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죠. 어차피 얘는 항암 신약이잖아요. 간암 신약이잖아요. 2차 전지가 조금 더 자리가 잡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요 정도로 밀려 있으면 뭘 더 해요. 어쨌든 전력 쪽이 힘을 받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전력 보시는 분들은 내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제일일렉트리라고 있었는데 개별주 중에서 얘는 조금 개별주예요. 개별 전력주들은 좀 안 가요. 큰 애들 위주로만 봐야 돼. 제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였구나. 시간이 금방 가네. 예.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연휴 이후에 열렸는데 뭐 약간 심심하죠. 예. 그땐 조금 편하게 보면서 깊게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내일 10시에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